안녕하세요. 권혜영입니다. 오늘은 이진국 작가의 고객의 언어에 대한 책을 공유할까 합니다. 네, 작가와의 만남에서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진국 작가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현대종합상사에 입사해서 상사맨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에 인터파크에서 전략기획, 인후기술에서 IT 솔루션 세일즈, 운영,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인데요. 그야말로 비즈니스와 세일즈 분야의 전문가라고 작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현대카드그룹사나 코롱그룹사, 한국오라클, 고려대학교 등 다양한 창업 관련 기업과 학교 등의 자문과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튼 작가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저만 혼자 알고 있기에는 좀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나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제가 강연 내용 중에 제가 와닿았던 부분을 간추려서 유튜브 방송으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영업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영업이고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 고객의 언어라고 책 제목은 되어 있지만 세일즈에 대해서, 대화법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메모를 아주 열심히 하면서 들었는데요. 어느 날 작가가 카톡을 하면서 아이에게 10개라고 했대요. 아이가 무척 좋아하더래요. 우리는 단축어를 잘 안 쓰죠, 어른들은. 그런데 아이들은 정말 단축어를 많이 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실패의 언어는 이런 단축어와도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작가는 했습니다. 가까워질 수 있는 언어. 그래서 작가는 세일즈 언어와 고객의 언어가 합쳐질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강의 중간에 강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세일즈 언어와 고객의 언어가 합쳐질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고객과 가까워질 수 있는 언어는 사람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면서 고객도 물론 말하기를 좋아하겠죠. 비즈니스맨들도 말하기를 좋아하겠죠. 비즈니스맨도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고객을 찾아가서 듣기를 더 잘해야 된다라고 작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하면 힘들겠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작가는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1만 시간이 만들어지려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면 1만 시간이죠. 세일즈를 할 때에도요, 이 시간이 필요한데 고객과 함께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적정량, 필요량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대부분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흔하대요. 세일즈에도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진국 작가가 하는 일은 기업과 기업을 연결해서 연결하는 그런 이제 기업의 담당자들하고도 통화도 하고 담당자의 니즈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1년에 10만 건 정도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발견하는 데 있어서 100군데 전화를 하면 10군데는 받아는 준대요. 그리고 연결해 주는 곳이 그 중에서 40곳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3번 정도 도전하고 안 되면 그냥 끊어버리는데
기회까지 연결된 것 중에서 7번을 했을 때 연결되는 것도 있었대요. 중요한 성공들 중에서 이제 7번 했을 때 연결되는 것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연결되는 좋은 양질의 결과가 나오려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강조한 것이 있었어요. 저도 학교에 있지만 이 부분에서 무척 와닿았거든요. 양질의 결과가 나오려면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질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의장에서 작가는 질문을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포스트잇을 한 장씩 나눠주더라고요. 우리가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하고 고객을 처음 만나러 갈 때 또는 처음 고객과 전화를 할 때나 처음 만나서 첫 질문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한번 작성해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자가 강의할 때 반응이 좋았던 것이라고 하면서 고객을 처음 만나기 전이나 첫 통화를 하기 전이나 고객이 처음 만나자고 제안을 해올 때의 상황에서 첫 질문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외로 많이 어렵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질문을 하나씩 적어 보세요 라고 했는데 혹시 질문을 적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생각보다 질문 하나 적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힘들었습니다. 보통 세일즈맨의 질문이라고 하는 형태가 고객의 제품이나 솔루션을 설명하는 것은 쉬워도 그 이외에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궁금해서 만나는데도 쉽지가 않다는 그 말이 공감이 갔습니다. 고객의 언어 책에 보면은 20Q라고 해서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실제 저자가 생각하고 올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보려고 하면 되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을 걷어서 그 강의를 듣고 있는 분 질문 중에서 제가 좀 많이 와닿았던 거 몇 개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관심 주제가 어떤 것인지요? 라고 첫 질문을 한다라고 누군가가 적었어요. 그러면서 책을 좀 보는 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을 고객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니까 듣고자 하는 질문이고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좋은 질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 관심 주제가 어떤 것인지요? 라는 질문에 대한 이제 평을 그렇게 해주셨고 두 번째 질문이 매우 좋은 질문이다라고 하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로 세상이 다 변했어요. 상황을 공유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지요? 라고 질문지에 썼대요. 이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두 박수를 쳐드렸거든요. 이게 왜 좋은 질문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요즘 코로나로 인한 동질감을 형성을 했고 공감을 이끌어냈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또한 무척 좋은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답을 안 하기도 어렵고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라고 하면서 매우 좋은 질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고객님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해주시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객이 궁금해하는 질문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세일즈맨이 궁금해하는 질문이라고 작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객의 관점이 아닌 세일즈맨의 관점에서 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점 변환의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떤 분은 취미가 무엇인지 라고 썼는데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취미가 무엇이고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거 두 개를 적으신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긴 하지만 좀 제너럴한 질문일 수 있다고 하면서 고객님께서 필요한 것을 제공해 드리고 싶은데 언제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화요일과 목요일 중 언제가 괜찮으신가요? 약속 잡을 때 좋은 질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고객님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 라는 말을 세일즈맨의 관점이 아닌 고객 관점으로 바꾸어 보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 고객님들이 제품을 사용해 보고 이런 점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데 언제가 편하실까요? 고객들은 누구나 다 세일즈 당하는 것을 싫어한대요. 자기가 세일즈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이것은 세일즈를 당하는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팔겠다는 것을 바로 꺼내기보다는 고객에게 어떤 혜택이 간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네, 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헤어스타일이 멋지십니다. 주로 어느 미용실에 다니시나요?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잘생기셨네요 라는 칭찬보다 헤어스타일 칭찬하는 것이 훨씬 좋은 칭찬이다. 들고 있는 가방이라든지 어떤 걸치고 있는 액세서리라든지 그런 것을 칭찬하는 것이 좋다라고 작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꿀 수 있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잠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메모나 액세서리보다 더 기분 좋은 칭찬은 바로 사람의 인품에 대한 칭찬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감동을 주었던 좋은 사례나 그런 것 칭찬하는 것이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요. 안녕하세요. 원하고 필요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네, 이 질문은 조금 바꾸면 좋겠다고 했는데 소개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권혜영입니다. 행복하시죠? 하면서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바꿔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요즘 힘드세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작가가 전에 미국이나 캐나다를 자주 갔다고 해요. 그들의 표현 중에서 How are you라는 그냥 물어보고 답을 하는 How are you라는 이제 인사를 그냥 던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Good, Great, How are you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문화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궁금한데 내가 어떤지 궁금하다. 이것은 바로 관심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질문이면서 또 받아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좋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 고객의 언어를 읽었던 내용 중에도 있는데 20개의 질문, 20Q 질문을 적어봐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질문 연습을 장담하건대 세일즈를 한 건 이상을 만들어준대요. 질문 연습을 많이 하면 작가의 직원들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질문하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객을 만나서 내 이야기를 실컷 했다고 하지만 고객은 절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데요.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 저도 이 이야기 무척 좋아하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어떤 말을 들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일즈를 할 때 내가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고객이 무엇을 이해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고객의 언어 포인트는 내가 이해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이 이해하는 것이다. 작가가 좋아하는 미용실 원장이 있었대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시는 손님 중에 그날 기분이 그대로 전달되게 만드는 고객이 있대요. 서비스를 하는 사람도 자신의 감정이 고객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뭔가 얻으려는 관점에서 많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먼저 줄 수 있는 사례를 통해서 성공 사례가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 강사가 먼저 주면서 얻은 사례가 이제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내용도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소개를 위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1년 동안 한 건도 그 소개가 나오지 않았대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계속 주었다고 합니다. 계속 줬는데 1년 만에 굉장히 큰 선물을 받았대요. 지금까지 준 것을 모두 다 합하고도 남을 정도의 것을, 큰 것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되게 주고받는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늘 하잖아요. 받고 준다 라는 표현은 안 쓰잖아요. 주고받는다. 네, give and take. 우리가 준다고 하는 것은 제 상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준다고 하는 것, 주고받는 것, 네, 이것에 대해서 좀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와닿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상품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좋아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만드는 말이래요. 저자도 뭘 받을 준비를 하고 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얻지 못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작가의 책상에 붙여놓은 것이 있대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작가의 책상에 이렇게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준 것은 잊어라. 받은 것은 잊지 말아라. 우리는 대개 준 것을 기억하고 받은 것을 잊을 때가 많은데 받은 것을 기억하며 살고 준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저는 무척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준 것은 또 돌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계의 법칙에 의해서 순환이 되는 뭐 이런 내용도 감동적인 많이 와닿는 내용이었었고요. 금융회사 다니시는 분께서 질문을 했어요. 이제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금융회사에 다니시니까 고객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지내는데 그 중에서 동료 직원과의 소통에 대한 어떤 좋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작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직원이 갑자기 결근을 했대요. 어느 날 직원이 갑자기 결근을 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왜 늦었냐, 앞으로는 늦지 말아라, 걱정이 많이 되지 않냐 라는 거였는데 그때 작가가 공감 코치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뭐가 가장 힘들었을지 궁금했다. 앞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해라 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과 관계가 더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쟤는 왜 저렇게 일을 열심히 안 할까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화를 할 때 공감형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내용이 저도 많이 돌아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강의 내용 중에 하나였었고요. 대화의 기법에 대해서 책에 쓴 내용이 있는데 참고하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2018년도 3월에 작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뭘로 해결했냐면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하나는 돈이었고 또 하나는 공감이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2-3달 정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서 작가의 삶이 많이 힘들어질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이제 금요일날 오후에 그 직원을 불렀대요. 4시쯤에. 우리 잠깐 차 한잔 하러 가자 라고 하면서 작가는 차를 마시러 간 게 아니라 맥주집에를 갔다고 합니다.
그때 작가가 처음 꺼냈던 질문이 그 직원에게 굉장히 와닿았다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라는 질문을 작가가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도 그런 갈등의 상황을 원하지는 않았을 텐데, 사실 그런 마음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작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갈등의 상황을 그 직원도 원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도 진짜 다 내려놓는 심정으로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갈등을 풀어주는 질문이 최종적으로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을이라는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흘러서 작가가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지만 자신은 스스로를 을이라고 생각하며 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저는 무척 와닿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고객은 나에게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래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뭔가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세일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세일즈인데,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의 일인데, 왜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 을이냐는 거죠. 그래서 세일즈맨은 당당해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 콜을 할 때 그 작가가 가끔씩 직원들에게 섀도우 콜을 한다고 해요. 섀도우 콜이라는 것은 옆에서 같이 듣거나 같이 하는 것인데, 섀도우 콜을 작가는 같이 듣는 방식이 아니라 같이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작가가 하는 것을 듣게 하는 건데, 작가가 긴장이 되는 순간이라고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계속 고객이 발굴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직원이 고객 발굴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함께 옆에서 섀도우 콜을 해준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 콜에 바로 계약이 나온 사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그게 과연 이유가 뭘까? 그 직원의 콜과 그 작가의 콜의 차이는 뭐였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바로 당당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당함. 작가는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복지를 어떻게 제공하고 계십니까? 어떤 서비스를 하고 계시죠?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한 거라고 하면서, 그런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일즈맨은 을이 되면 절대 안 된다. 세일즈맨은 을이 아니다. 같은 파트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세일즈에서는요,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세일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들어주는 세일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일즈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세일즈,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들어주는 세일즈. 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자가 신제품 출시 전에 스티브 잡스에게 질문을 했대요. 시장 조사를 해보셨냐는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답했다 그래요. 어떤 제품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무슨 시장 조사냐.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무슨 시장 조사냐. 이제 고객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 이런 말이죠.
네, 그러면서 작가는 굉장히 당당한 말이고 어떻게 보면 건방져 보일 수 있는 말이지만 이제 그 이후에 아이폰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관파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노력하는 멋진 사람이었다 라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아무튼 이번 그 고객의 언어 이진국 작가와의 만남 강의 너무 저는 와닿았고요. 제가 여기서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제 친구에게 제가 이제 새로운 보험이 나온 것을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것저것 질문을 했어요. 예, 했는데 정확히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너 이거 신제품이지만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나한테 지금 보험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6월 10일 날 KB손해보험의 새로운 암 치료보험이 출시됐는데, 이게 뭐냐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고 해서 대부분이 이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는 너무 이제 그 약을 사 먹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이것을 드시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손해보험 업계에서 최초로 출시가 됐다고 하면서 이게 2020년 5월에 출시가 됐대요. 그런데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하다 보니까 여기 안에는 뭐 신재 진단암 2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좀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정확히 몰라서 제가 공부 더 하고 정확히 알려주면 내가 바로 가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에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읽어보면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친구한테 그렇게 한 이유는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제가 아닌 다른 고객에게 설명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카톡이 왔어요. 친구가 신재 진단암 2는 가입 후 9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한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 발생 시 2년마다 계약 만기 시까지 보험금을 지급함. 암에 걸렸던 분들은 암 완치 판정받고 약도 끊고 5년이 지나야 보험 가입 가능. 뭐 해가지고 이거는 뭐 9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내용,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런 것들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뭐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냐면, 혜영아 덕분에 신상품 공부 많이 했네. 상품 설명서 문자로 보냈으니까 시간 될 때 검토해보고 핸드폰으로 계약할 수 있는 전자서명 보낼 테니까 해보고 모르면 연락 줘. 뭐 이렇게 고맙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별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또 이 상품이 신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제가 워낙 궁금한 게 많으니까 까다롭게 질문한 것도 있었지만 저에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보험을 파는 사람이면 보험 상품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분야에 대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도록 또 해야 될 것이고, 뭐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경쟁 기업에 대해서도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정말 고객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고, 고객이 모르고 있지만 꼭 알려줘야 되는 것들을 시원하게 알려줄 수 있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정말
갑으로 일하는 그런 세일즈 하시는 분들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얘기했지만 당당함, 그리고 을이 아니라 갑으로 일하는 것. 그래서 똑같은 상품인데 이왕이면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고객 관리 잘해주고 적극적이고 함께하고 싶은 멋있는 사람한테 또 우리가 가입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는 고객의 언어, 고객의 진짜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공부하고 대화를 나누면 더 멋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책 한 권을 쓰는데 아마 1년 이상 걸렸겠죠. 이진국 작가님도. 전에는 책을 뭐 그렇게 저는 이제 전공 공부를 할 때 주로 책을 많이 봤고 책을 그렇게 뭐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었는데 요즘 2019년도부터 20년에 이르러서 책이 사람을 정말 빠르게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너무나 좋은 삶의 친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이진국 작가의 고객의 언어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선택받았음에 후회가 되지 않을 만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멋진 늘 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일요일 지금 이제 6시 42분 되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 강의, 제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힘들지만 힘들다는 거는 힘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참으시고 우리 함께 힘을 내서 멋있는 미래를 계획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